자, 56세 남자가 1개월 전부터 배에 덩이가 만져져서 왔다. 만성 비형관염 환자가 배에 덩이가 만져졌고요. 알파피토 프로테인이 230입니다. 높은 거죠, 당연히. 헤파토셀룰라 칼시노마입니다. 치료는 간암의 치료. 차일드 A예요. 한쪽에 있어요. 무조건 수술. 차일드 B나 C예요. 그러면 간이식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밀란 크라이테리아.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뭐 한 개 5cm, 세 개 3cm 막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만족하면 간이식. 그것도 벗어나면 뭐 TAC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예 뭐 전신의 전이가 아예 그 간 밖에 이 메타스타시스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전신 항암 치료 뭐 이런 것, 요즘 면역 항암제에서 써서 항암 치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치료 볼게요. 간암의 치료예요. 그럼 차일드 스코어를 봐야 됩니다. 알부민 정상, 빌리루빈 정상, PT 정상, 다정상. ICG가 10% 미만이면 간 기능이 아주 좋은 겁니다. 완전 괜찮은 겁니다. 로벡토미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완전 정상. 치료는 간절제술. 2번. 차일드 A. 간암. 치료는 간절제술. 자, 그렇다.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 저랑 수업 때 했던 얘기고요. 간절제술, 간이식, 뭐 TAC 이런 게 있는데 ICG 안 보셔도 됩니다. 뭐 10% 이하면 뭐 아주 좋다는 얘기고요. 요거 수업 때 저랑 얘기했습니다. 차일드 A고 한쪽에 있으면 무조건 수술이다. 간절제술. 차일드 B나 C면서 밀란 크라이테리어 만족하면 간이식이 답이다. 밀란 크라이테리어 벗어났어요. 막 5개 있어요. 뭐 10개 있어요. 아니면 뭐 크기가 뭐 8cm예요. 그러면 되게 TAC가 답이다. 캐모 엠볼라이제이션. 페이트나 RFA는 시험 문제 내기 좀 어렵고요. 아예 뭐 전이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시스테믹 세라피를 할 수 있죠. 메타스타시스가 있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이게 약 이름을 좀 물어보긴 어려워요. 이게 예전에 이제 소라페닌만 있었는데 요즘은 약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1차 약제가 소라페닙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래서 여기 헤리슨에 보면 나와 있지만 아테졸리주만 하고 베바시주만 같이 쓰는 게 1차 치료거든요. 이걸 외우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전신 면역 항암 치료 뭐 이런 게 답으로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막 간암인데 폐까지 막 다 전이가 돼 있어요. 치료 뭔가요? 그러면 전신 면역 항암 치료 이런 게 답입니다. 앞에 문제는 수술.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거의 100%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26세 남자가 혈압이 높아서 왔다. 나이가 젊어요. 그럼 2차성 고혈압으로 의심해봐야 될 것 같고요. 뚱뚱하지도 않고 담배는 피네요. 혈압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이 사람은 2차성 고혈압 중에 하나를 의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레아틴인 괜찮고요. 포타슘이 2.7이에요. 오케이. 고혈압, 하이포칼레미아. 그러면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로니즘인가? 레닌알도. 5번. 많이 풀었던 문제. 68세 남자가 전신이 부어서 왔고 체중이 늘었다. 당뇨, 고혈압, CKD로 치료제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인슐린, CCB, ARB도 쓰고 있네요. 근데도 혈압이 높아요. 오목 부종이 있어요. 치료는 크레아티닌 높겠죠, 당연히. 3.18. 그리고 단백뇨 많이 나오고요. 일단 뭐에 대한 치료인지 물어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68세 남자가 척추를 주증상을 항상 치료를 물어보면 항상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뭐 때문에 왔대요? 부어서 왔대요. 전신이 붓고 체중이 늘어서 왔대요. 부종에 대한 치료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1, 2, 3, 4, 5번이 다 이뇨제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것도 기출문제에 있었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뭐라고 설명을 했냐?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상태, 특히 뭐 GFR이 30도 안 되는, 크레아틴이 3.18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에서 효과적인 이뇨제는 퓨로세마이드밖에 없다. 라고 수업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안 좋은 사람에서 효과적인 이뇨제는 퓨로세마이드밖에 없다. 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답이 4번입니다. 똑같은 문제,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담석인 것 같은데요. 45세 남자가 건강검진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에 이상이 있다고 왔다. 담석. 불편한 거 없다. 아픈 적도 없다. 오케이. 아마도 관찰하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석에서 우리가 수술하는 인디케이션이 크기가 뭐 3cm보다 크거나 아프거나
합병증을 일으키거나 뭐 포르셀라인 쥐비거나 막 뭐 폴립이랑 같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아무것도 해당하는 거 없고 랩도 괜찮고 증상도 없고 크기도 3cm 전혀 안 된다. 어떡할까요? 1번 경과 관찰. 수술 인디케이션 외우시면 됩니다. 사진을 딱 보시면 리드 2, 리드 3, 리드 AVF, 2, 3 AVF에 ST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인피리어 MI. 가슴이 아파서 왔겠죠? 자, 제가 항상 MI 얘기할 때 인피리어 MI가 나오면 안테리어 MI면 무조건 PCI밖에 물어볼 게 없다. 안테리어 MI가 나오면 와 빨리 뚫어밖에 물어볼 게 없는데 인피리어 MI면 RV 인팍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피리어 MI가 나오면 막 혈압 떨어져요. 그러면 막 노멀셀 라인부터 줘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엄청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인피리어 MI 때 RV 인팍션이 의심이 되면 니트로글리세린 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라고 수업 때도 막 저희 외할아버지 얘기까지 하면서 막 열심히 얘기했었습니다. 인피리어 MI에요. 가슴이 아프다고 왔어요. 근데 니트로글리세린을 줬대. 망했네. 혈압이 뚝 떨어지죠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인피리어 MI 때 니트로글리세린 주시면 안 돼요. 당연히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뭐 니트로글리세린 때문에 떨어졌든 그냥 떨어졌든 빨리 노말셀라인 줘야 됩니다. 3번. 노말셀라인만 줘도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CI를 해야겠죠. 인피리어 MI 때 뭐 리버스 EKG 찍어서 RV 인팍션인 걸 확인한다. NG2하고 혈압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우심실경색을 의미하는 거다. 우심실경색으로 혈압 떨어지면 수액투여가 답이다. 엄청 강조했습니다. 수업 때 똑같이 나오죠.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되게 별거 아닌 문제예요. 진짜. 젊은 여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잤더니 가슴이 두근거린대요. 심전도를 보면 PQRST가 다 있습니다. PQRST, PQRST, PQRST 다 있습니다. 그냥 정상 심전도예요. 빨리 뛰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1번, 동빈맥. 진짜 너무 썰렁해서 뭐라 설명드릴 게 없네. 보시면 P, QRS, T 다 있습니다. 멀쩡한 PQRST, 멀쩡한 심전도고요. 그냥 이게 빠른 거일 뿐이에요.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사실 이게 1번이냐 2번이냐라는 걸 확인을 하려면 이 리듬이 사이노스인지 아니면 에이트리움 다른 데서 뛰는 건지 확인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수업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리드 1, 2, AVF, V4, 5, 6에서 P가 위로 포지티브면 사이노스 리듬이다. 리드 1, 2, AVF, V4, 5, 6에서 P가 포지티브면 이건 사이노스 리듬이다. 사이노스 타키카디아. 굳이 뭐 물어볼까 싶습니다. 병력으로 봐도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랑 딱 맞고요. 이 문제는 뭐 답은 명확한데요. 코로나19 양성이래요. 45세 남자고 3일 전부터 숨 차서 왔대요. 코로나19래요. 근데 폐가 하얗게 됐대요. 양쪽 폐에서 크래클이 들린대요. 진단은 혈소판도 떨어져 있고 호흡수 22회 폐렴 관련된 거 나머지는 음성이고요. 5번 말도 안 되고요. 4번 말도 안 되죠. 뭐 굳이 4번일 거면 뭐 IgM 양성 좋겠죠. 1번, 2번 관심 없고요. 3번입니다. ARDS. ARDS의 가장 흔한 원인은 sepsis. 이 환자는 사실 sepsis라고 봐야 됩니다. 감염이 있죠. 지금 코로나19라는 감염이 있고 이것 때문에 뭐 sepsis 진단 기준이 있긴 합니다. 뭐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그걸 다 외우란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감염, 이게 폐렴이든 뭐 호흡기 감염이든 아니면 뭐 폐외 감염이든 이런 감염이 있으면서 폐가 하얗게 되면 ARDS일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ARDS의 가장 흔한 원인은 sepsis. 사진도 그냥 sepsis. 특별히 뭐 설명할 게 없습니다. ARDS. sepsis에 동반된 ARDS.
암인데요. 사진이 너무도 암입니다. 변비로 왔는데 사진이 다음 것 같다. 이거 사진 보고 그냥 맞춰야 됩니다. 암입니다. 암. 이게 암이지 뭐겠어요. 무시무시한 게. 2번 대장암. 요거는 틀릴 수도 있겠다. 약 먹고 나서 이런 게 생겼대요. 이게 이제 에리세마 멀티폼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타입 1, 타입 2, 타입 3,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 얘기할 때 에리세마 멀티폼에가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입니다. 이 약발진 중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제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거든요. 1번, 5번 이런 거 아닙니다. 1번, 5번 이런 건 뭐 타입 1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타입 2, 타입 3는 사실 뭐 이 타입 2는 자가항체, 타입 3는 이뮨 컴플렉스, 타입 4가 셀 메디에이티드거든요. 근데 그 셀이 뭔 셀인가요? B셀인가요? T셀인가요? T셀 4번입니다. 제가 T셀이라고 명확하게 타입 4 하이퍼센시티비티가 T셀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서 틀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이토톡식 T셀 뭐 이런 것들 관여합니다. 여러 가지. 4번입니다. T셀. 이번 기회에 한번 외워두시죠. 이런 거 올해 국시에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64세 여자가 4개월 전부터 피로감이 심해진다며 병원에 왔다. 누가 봐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TSH도 없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는 레보사이록신 2번. 자, 55세 남자가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고 왔다. 메포민을 복용 중인 당뇨 환자인데 소변에 거품이 나와요. 치료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오늘만 해도 몇 번째 얘기했죠? 치료를 물어보면 첫 번째 줄을 다시 보시라. 뭐에 대한 치료를 물어보는 건지. 소변에 거품이 나온다고 왔어요. 단백뇨를 물어본 거예요. 단백뇨에 대한 치료를 물어본 거예요. 당뇨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에 의해 단백뇨가 생겼을 때 치료가 뭔가요? AC 이니비터나 ARB. 4번입니다. 이것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궤양인데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레를 먹다가 궤양이 생겼다.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는 PPI를 같이 먹어야죠. 2번. 얼서 치료, 뭐 예방, 재발 예방, 무조건 PPI입니다. 얼서에서 치료든 예방이든 얼서에서 뭐 물어보면 PPI는 무조건 답입니다. 2번 PPI. 고민할 게 없습니다. 신속 요소분의 효소 검사가 음성이니까 헬리코박터는 없는 거예요. 요거는 또 다시 맞춰야 됩니다. 82세 여자가 황달로 왔어요. 나이가 좀 많긴 한데 황달로 왔다. 담도가 좀 늘어난 게 있고요. 담도가 좁아진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고 막 해요. 진단은 사실 여기서 황달 있으니까 뭐 AST, ALT, 뭐 ALP 뭐 다 올라왔겠죠. 빌리루빈. 근데 보시면 앙카 포지티브입니다. 앙카 포지티브. 자, 우리가 간 쪽에서 자가항체 주는 게 많지 않아요. 안티마이토콘드리얼 안티바디를 주면 걔는 담도가 안 늘어나죠. 프라이머리 빌리아리 시로시스라는 병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앙카 포지티브인 게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진 콜란자이티스라고 했죠. 그래서 앙카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뭐 UC 이런 거랑 많이 동반된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피앙카 특히. 그래서 앙카 포지티브면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진 콜란자이티스. 그 다음에 뭐 ANA, SMA, IgG4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지금은 분명히 담관 쪽에 문제를 줬고요. 앙카 포지티브라고 줬으면 그거는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진 콜란자이티스입니다. 이거는 자가항체를 보고 맞춰야 됩니다. 자가항체를 보고. 안티마이토콘드리얼 안티바디 양성인 건 프라이머리 빌리아리 시로시스, 스무스 머슬 안티바디 양성인 건 오토이뮨 헤파타이티스, 앙카 포지티브인 건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진 콜란자이티스. 프라이머리 스클레로진 콜란자이티스 4번입니다. 자가항체 외우시면 풀 수 있는 문제. 이것도 수업 때 얘기했습니다. 75세 남자 환자가 숨차서 왔다. COPD다. 치료는
COPD 약물 치료 물어보면 무조건 롱액팅 브론코 다일레이터가 답입니다. 3번. 이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에서 가군이냐 나군이냐 다군이냐 그래서 뭐 나군이면 그냥 롱액팅 브론코다일레이터 하나 그냥 뭐 라마 이런 거 쓸 수 있고 다군 같은 경우에는 라마 더하기 라바 컨비네이션으로 라바랑 라마를 같이 쓰는 게 초치료다 막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죠. 근데 이 환자는 뭐 라마든 라바든 라마 더하기 라바든 하여튼 롱액팅 브론코다일레이터 3번. 얘도 사진을 보면 맞출 수 있습니다. 72세 남자 환자가 열과 오한이 난다고 왔고요. 명치 부위가 아프고 황달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까맣게 보이는 거 이거 돌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도 제가 CBD 스톤이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건 무조건 CBD 스톤이다. 여기선 까맣게 보인다. 진단은 CBD 스톤 4번. 37세 남자가 1년 전부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가슴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고 병원에 왔다. 고형식과 물이 모두 걸린다. 에스파지아 모터 디스오더, 아칼라지아, DES 이런 것들. 근데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음식물이 그대로 넘어오는 거. 아칼라지아인데요. 검사는 사실 주관식으로 저한테 물어봤으면 식도 내압 검사, 에소파지아 마노메트리를 썼을 거예요. 보기에 없어요. 복부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CT, pH 모니터링, 뭐 GRD죠, 5번은. 2번이죠. 식도 조영술. 우리가 왜 새부리 모양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칼라지아 얘기할 때. 식도 조영술. 2번. 근데 뭐 이거 말고도 답이 될 수 있는 건 식도 내압 검사라고 하는 에스파지아 마노메트리.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사진이 너무도 유시긴 합니다. 자, 대장벽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렇게 피 질질 나, 전체 벽에서 이렇게 뻘겋게 피 나는 거는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긴 합니다. 젊은 여자가 배 아프고 설사하는데 피 나와요. 젊은 여자가 배 아프고 혈변 봐요. 유씨를 1번으로 떠올려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장에서부터 컨티뉴어스하게 병변이 있어요. 그쵸? 유씨는 컨티뉴어스하게 병변이 있다고 했죠? 유씨. 3번 얼서러티브 콜라이티스. 요즘 여러분 뭐 그 코로나 검사 ART 검사 많이 해보지 않았나요? 요즘 많이 해봐서 볼 줄 알 텐데요. 컨트롤이고요.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안 나오면 정상. B는 이거 인플루엔자 B, 인플루엔자 A 얘기예요. B에서 포지티브 나왔으니까 뭐 인플루엔자 B겠네요. 히스토리도 인플루엔자입니다. 근육통 심하고. 치료는 인플루엔자 치료는 뭐 오슬타밉이요. 5번. 또 뭐 쉽게 공부했었던 거. 22세 남자가 기침을 하는데 낫지 않는다고 왔다. 코로나 앓고 나서 기침이 좀 심하다. 예전에도 감기 걸리고 기침을 오래 한 적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엑스레이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FEV1이 66%밖에 안 됐네요. 2.75L였는데 브론코 다일레이터 쓰고 나서 3.15L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cc만 늘어나면 되는데 지금 400cc 늘어났고요. 와, 12% 정도니까 10%가 이제 뭐 0.275고 한 0.3 이상 늘어나면 될 것 같은데 좀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12% and 200ml. 12%가 75 빼기 66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2.75에 12% 이상이 늘어났냐라는 얘기예요. 12% and 200ml 이상 늘어나면 브론코다일레트 리스폰스가 있는 거죠. 그럼 천식이죠. 답은 2번입니다. 천식. 브론코다일레트 리스폰스가 양성이기 때문에 천식입니다. 2번.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예전부터 감기 걸리면 좀 기침을 오래 했다. 천식. 아까도 얘기했던 겁니다. 이 12% and 200ml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사진이 MI입니다. 근데 2, 3, 4, 5, 6 안테리어 MI입니다. 가슴이 아파서 왔다. 검사는 뭐 어쩌라고. 안테리어 MI입니다. 이거. 위내시경 아니요. 심근관류 스캔 아니요. 체스트 CT 운동부와 심전도 뭐 MI라니까. 3번. 아니 뭐 지금 이 환자 무슨 검사가 뭐고 빨리 지금 카트 끌고 들어가서 뚫어야죠. 응급으로 빨리 PCI 해야죠. 3번입니다.
고민이 전혀 없는 문제. 이것도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악취나는이라 그러면 우리가 어네어로브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사진이 엑스레이도 그렇고 CT도 그렇고 누가 봐도 렁 압세스입니다. 폐농양 4번 폐농양. 치료는 항생제인데 어네어로브 커버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 세팔로스포린에 클린다마이신 같이 쓰거나 뭐 암페실린 설박탐 쓰거나 뭐 이런 식인데 퍼큐테니스 드레이지를 못하니까 렁 압세스는 치료 기간이 좀 길다. 뭐 6주 이렇게 오래 항생제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공부했었습니다. 렁 압세스. 자, 요 엑스레이는 일단 이거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1심음 항진 이거 보면 이미 끝납니다. 1심음 항진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심천부 마이트랄 에어리어, 확장기 심잡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그냥 병력에서 2번입니다. 사진에서 굳이 얘기하면 이 레프트 카디악 보더의 스트레이트닝이라는 게 LA가 커졌을 때 나타나는 소견이라서 MS 때 많이 보이는 소견이고요. 뭐 심전도 보면 LA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별로 관심 없고 이것만 봐도 병력만 봐도 MS 2번 S1 항진 MS 에이펙스 심천부 마이트랄 에어리어 확장기 심잡음 MS 엄청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42세 여자가 2일 전부터 숨이 찬다며 병원에 왔다. 7일 전부터 발열과 근육통이 있었고요. 팔다리 피부는 차고 축축하였다. 뭐 사실 다른 얘기긴 한데 환자가 숨차다고 왔고요. 발열과 근육통이 있고요. 팔다리 피부가 차고 축축하다. 환자가 샥이에요. 일단 샥인데 차고 축축하다. 콜드 웻이면 카디오제닉 샥입니다. 차고 건조하다. 하이포볼레믹 샥. 차고 축축하다. 카디오제닉 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디오제닉 샥인데요. 카디오제닉 샥인데 일주일 전부터 발열이 있대요. 근육통이 있고. CKMB 올라가고 트로포닌도 올라갔겠죠. 엔자임이 막 올라간대요. 엔자임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열이 난대요. 마이오카다이티스 1번. 자, MI처럼 엔자임이 가슴이 아프고 엔자임이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게 MI 말고도 감기 기운 있다 열난다 어큐트 마이오카다이티스 그런 거 없이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인듀스드 카디오마이오패시 이런 거 있다고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공부할 게 두 가지인데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급성 심근염인 건 알 수 있고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 피부가 차고 축축하다란 말을 보면 아 이건 카디오제닉 샥이다. 뭐 물때 푸는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런 거는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50번째 문제일 겁니다. 52세 남자가 5시간 동안 2차례 피를 토했다고 응급실에 왔다. 매일 소주 2병을 마시는 환자가 피를 토하고 왔대요. 복부 타진 시 타금이 들린대요. 복수 LC 에스파지아 베리시알 블리딩 뭐 하여튼 베리시알 블리딩 우선 시행해야 할 검사는 식도 위내시경. 아니 사실 그냥 피를 토해서 오면 검사는 무조건 식도 위내시경입니다. 사실 이게 뭐 히스토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환자가 피토하고 왔어요. 무슨 검사할까요? 3번입니다. 사실 뭐 그건 뭐 고민이 없습니다. 의심되는 건 베리시알 블리딩. 답은 3번. 자, 물론 이제 자 끝났어요. 50문제를 한번 다 풀어봤는데 앞에서부터 제가 50문제를 쫙 해봤어요. 보시면 뭐 쉬운 문제도 있고 물론 낯선 문제도 있긴 한데 야 정말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다. 저랑 공부할 때 하나도 못 들어봤다 라는 문제는 한 5개 정도인 것 같습니다. 5개 또는 그 이내. 많이 잡아도 한 5개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세보니까.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저랑 공부한 것만 다 해도 90점을 맞는다. 그래서 그거 말고 다른 걸 공부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저랑 공부한 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데 노력을 해라. 그러면 내 과를 이렇게 90점을 맞습니다. 아셨죠? 항상 이렇게 보여드려도 항상 안 믿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 또 실기시험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계실 텐데요. 시험 마무리하신 분도 있고 아직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잘 보시고 필기 공부 또 저랑 같이 또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